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 안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종목을 선별해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성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상승 속에 코스피도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제 먼저 볼게요. 오늘 장의 테마 강자는 리튬주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봐서 리튬 원자재주를 선택을 했고요. 이와 달리 오늘 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 반등한다면은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종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튬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 낌새는 며칠 전부터 보여줬어요. 네. 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반등이었는데 현재 이 원자재 그리고 리튬의 전반적인 가격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단을 살펴보면 우선은 네. 전반적으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리튬도 그렇고 비철금속도 그렇고 여기에 구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선은 수요 같은 경우가 진작이 안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최저치에서 좀 반등이 나온 수준, 이 정도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리 같은 경우는 연내 최저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철금속단을 보더라도 연내 최저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구리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를 바로 미터로 좀 반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선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안에서 수요 같은 경우는 리튬은 전기차 단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구리 같은 경우는 기타 산업 같은 경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공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가 공급 조절을 했을 때 우선 가격 반등이 먼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나서 실제 수요가 회복될 때 같은 경우는 가격 반등이 당연히 나오죠.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전기차를 바라볼 때는 실수요 회복 같은 경우가 중요한 구간이기는 한데 아마 가격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 탄산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과연 두 분은 이 테마 안에서 종목을 골랐을까요? 아니면 원자재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두 분의 탑3 보시죠. 종목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구리 그래서 풍산, 브롬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염화칼륨 그래서 유니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성사님은 고려아연과 에코프로 BM, BHI를 선택을 했는데 본부장님, 네. 세 가지 탑픽 안에서 리튬 테마주는 없네요. 리튬을 만약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하실 거였다면 네. 타이밍이 조금 늦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Q의 확장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단에서 이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혹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도 그 흐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공급단에서 조절을 해야지만 단가가 이 원자재 단가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좀 접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힘을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라면 일단 그 반등세가 조금은 다 나온 것이 아닐까. 오늘까지 보면 8거래일 지금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리튬 가격이 여기서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뉴스들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족하기에 이쪽보다는 아직 덜 오른쪽으로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좀 특이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각각의 선택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관련주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구리도 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좀 재고가 많아지는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필이면 그때 또 수요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면서 재고가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재고가 많으면 항상 어렵다라는 것을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고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생산 공급 쪽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아무래도 또 이제 소비에 대한 촉진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구리가 신재생 에너지 딴 산업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지금 미국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보니 에너지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관심도가 구리 소비를 또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뭐 방산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구리 가격의 반등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풍산 기업의 실적이 올해 4분기에는 기저효과를 통한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의 위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참 주식을 하면서 호롱 플라스틱 공부할 때 제가 좀 현타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원래 약간 이게 경량화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이쪽이 이제 강점인데 최근에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브롬이라는 원자재가 또 시장에 화두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이제 90% 이상을 또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대체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체재로 또 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저는 단기화로 끝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테마적으로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산과 코롱 플라스틱, 유닛 이렇게 네. 선택을 했고 이성훈 이사님 이 탑3 안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리튬 관련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는 것 같고 네. 고려아연과 BHI도 있거든요. 네. 각각의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 시장의 성격을 놓고 봤어요. 네. 뭐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 시장이죠. 이 처음이라는 표현은 우선은 시총 상위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든 안 했든 시장 요인이든 실적이 좋지 않든 가격대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가격, 즉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낙폭과대를 우선 볼 거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은 하반기를 보진 않겠죠. 이제 내년에 나아질 수 있는 구조들의 기업을 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각 원자재별로 좀 특성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철금속 가격에 연동해서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면 비철금속 가격은 지금 가격대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아연 가격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 가격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수익과 연결되기에는 시차가 있는 거죠. 가깝게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전 저점까지 차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잃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대로는 45만 원 이하에서는 본업 같은 경우가 성장 없이 그대로 한 분기, 두 분기 가는 구조까지 주가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45만 원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왜 하반기 시점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비철금속 가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재련 가격 협상을 연초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빠져 있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이 잡힐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내년에 이익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업에 더해져서 본업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가 성장이 더해질 수 있는 요소겠죠. 내년부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 가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본업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자라는 점에서 고려하연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많이 시각이 갈리죠. 네. 많이 시각이 갈리는데 저에 대한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은 탄산 리튬 가격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게 왜냐? 당연히 수요가 회복이 되지는 않았죠. 재고가 줄어드는 차량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는 공급 조절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단에서 여기에서 재고가 더 쌓일 수 있냐 없냐 같은 경우는 물론 테슬라 실적으로도 빗대어 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재고가 줄어드는 요소를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리튬 가격의 반등도 나올 수 있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요? 그거는 좀 의문이죠. 그런데 주가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한 2%대 중반이 나와줬고 여기에서 리튬 가격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4분기 실적의 부진 같은 경우도 미리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분들은 현재 지수 수준에서 800을 깨지 않는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총 상위주로서의 반등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리튬 가격 반등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를 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단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시장과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 반등이 나오면 동반해서 주가가 강할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기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점이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계속 52주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수주를 당장 가지고 올 수 없는 구조인데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타 국가, 이제 우리가 뭐 예상되었던 이집트, 폴란드 이런 국가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업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연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는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우라늄 가격의 신고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에 BHI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튬 원자재주 탑3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다음 거 테마는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반등 안에서 제약바이오 성장 나온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탑3 보시죠. 레고캠바이오와 유한양행, 드림텍 나왔고요. 이성 이사님은 알테오젠, 펩트론, 한올바이오파마 선택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의 기대주 기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술력 플러스 실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소외받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C 기술 관련 약물 이 항체 접합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또 이제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고 또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단계별 성공에 따른 이제 대가를 지불받는 방식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에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유한양액도 그렇고 드림텍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이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 지급도 이제 되고 또 이제 마리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 또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 의료, 뭐 AI 이러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이제 신사업 준비를 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는 하반기 내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드림텍도 굉장히 좋은 성장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드림텍이 제약바이오였어? 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 스마트폰 밸류체인에서 원격 의료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성장 기대되는 바이오로 꼽았고요. 이성 이사님은 세 가지 종목 어떤 기준입니까? 우선은 뭐 글로벌 단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점을 내비치는 쪽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트렌드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개별주의 특성을 띠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일릴리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미리 빠졌던 뭐 비만 치료제, 당뇨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1등주 같은 경우가 다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펩트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6천억대 중반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총을 기억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은 개념으로 미국의 신고가가 나오면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독점 형태에서 독점 형태로 좀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마일스톤이라든지 수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뮤노먼트 같은 경우가 실제 임상을 발표를 했고 부작용이 되던 부분 같은 경우를 커버를 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응증 부분이 4개 정도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2천억 이상의 이익이 수치가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상방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상방이 열려 있는 형태 안에서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에 2차 전지 반도체가 강하면서 시총 상위의 특성으로 조정이 나오는 점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각각의 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 가격 전략만 좀 빠르게 들어보죠. 네, 일단 저는 레고캠바이오를 이제 오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종가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셔도 된다.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5만 원, 5만 5천 원대의 가격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라서 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의 스케줄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의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순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96%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수 속에 1%대 오름세입니다. 마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 우리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오늘 뭐 테마로 저희가 리튬 테마주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 그 픽의 정답을 보자면은 오늘은 강한 수급이 주가를 올려준 전기전자, 특히 IT 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만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4,600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13만 원 선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종가 상황은 어떤지 김예술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10월 17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가 상승한 영향일까요? 우리 국내 증시도 1%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전거래 대비 1% 가깝게 상승하며 2,460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거래 대비 1.2%대 상승하며 82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한 만큼 오르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한가로 직행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리튬 관련주들입니다. 하이드로리튬 상한가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리튬포어스 역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급락을 했던 EV 첨단 소재까지도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일제히 오늘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에서는 게임주들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네오위즈의 신작 피해 거짓이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에 오랜 침체를 보이던 게임주들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룽투코리아가 10% 넘게 상승했고요. 이런 호재 소식이 전해졌던 네오위즈는 15%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 영우, DSP 역시도 오늘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간만에 로봇주들도 반등을 했는데요. 로봇 핵 융합 원자력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이 모비스가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렌시스도 15%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레인보 로보틱스 역시도 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초전도체 테마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장기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테마주들인데요.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초전도체 테마 기업들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로테크 23% 넘게 급등했고요. 서남 11% 그리고 원익 P&E도 6% 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의 흐름을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 강한 상승에도 코스피 지수가 1%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좀 쏠림 현상이 코스피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안에서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 요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훨씬 더 줄어든다면은 우리 시장에 더 이상 걸림돌은 없는 건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의 초점이 맞춰졌던 게 우리가 네. 이 전쟁 이벤트 외부 변수 이전에는 10년물 국채였죠. 그만큼 성장주가 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이 부분에 주목이 계속 되었는데 지금 여전히 한 4.7%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은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 성장주가 할인받을 수 있는 요소 쪽으로 좀 터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이 이스라엘 이슈 같은 경우 이 구간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초점이 맞춰서 여기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재건 요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서 자금이 풀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전쟁 이슈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인프라 중심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론 전쟁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뭐 10년물 국채 타겟으로 시장이 초점을 맞춰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점에 대해서 주도주가 또 바뀔 수 있는 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기보다 조금은 업종,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걸림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하기에 그래서 종목 업종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아 정답은 그러면은 반도체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연일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다가 오늘 들어왔고 그들이 대거 산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다라는 거죠. 네.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징이 보였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수를 노리는 매수세였다라면 네. 삼성전자만 저는 올라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추종해서 같이 움직이는 중소형 개별 반도체 섹터 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괜찮은 저는 3분기 실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리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우리가 2조 초반대로 좀 예측을 했었는데 2조 4천억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며 굉장히 또 투심을 자극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 SK하이닉스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저는 외국인의 수급 을 통해서 뭐 반도체 IT 투톱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주들의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 관련 장비주 쪽에서는 굉장히 견고했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 견고했던 종목군들 오늘 흐름 보면 정말 더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인 종목군들이 많아서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은 더 들어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이 생각보다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연속성, 수급 연속성이 나와줄까 좀 기대 속에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하게 올랐고 또 다른 업종으로는 게임주들이 강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오이즈의 그 피해 거지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른 게임주에도 좀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게임주가 좀 오를 만한 뭔가의 요인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 요인으로 보여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피해 거짓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예상에 대해 강력하게 되다가 좀 낮아졌다가 이제 실제 100만 장 판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이 부분은 뭐 9시 개장 초부터 미리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20% 정도까지 갔다가 좀 소폭 좀 반납을 하는 흐름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대 중반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중국에 출시된 게임 같은 경우가 실제 뭐 동작이라든지 모션 같은 경우를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증권사의 리포트로도 좀 나타났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들 안에서 뭐 하나의 게임의 모멘텀과 실제 확장될 수 있는 AI의 게임 이 기술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지금은 주가 그다음에 뭐 업종 지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빠져 있는 쪽, 기대감이 낮은 쪽 같은 경우는 작은 모멘텀으로 주가 반등이 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성 이사님이라면 게임주에 더 홀딩해 보시겠어요? 저는 신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신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연초에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그 다음에 연중에는 애플의 태블릿 출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연초에 비전 프로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실제 예상하는 판매보다 이 허들을 넘어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대감이 낮은 게임주 같은 경우가 지금과 동일하게 뭐 AI 구현 이런 식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내년에 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을 눈여겨본다면은 기다려본다면은 네오이즈를 포함한 뭐 게임주들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반대로 오늘 낙폭이 하루 만에 크진 않았지만 연일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뷰노도 한번 볼게요. 바로 9월 7일에 기록했던 가격이 69,500원, 거의 7만 원이었고요. 현재 가격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60% 정도의, 네. 55% 정도의 하락을 보인 뷰노인데 이거 뭔가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품이 사라졌다 혹은 밸류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보유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뷰노뿐만이겠습니까? 루닛, 뷰노, JLK 여기에 이제 다른 섹터 이제 언급이 되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로봇주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분기, 3분기 들어오면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흔들릴 때마다 2차 전지만큼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쪽이 어딘가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러한 의료 플러스 진단 쪽이 굉장히 이제 핫하게 떠올랐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타이밍에 발 맞춰서 해당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정말 이제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뉴스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내의 악재들이 조금은 더 많아진 상황, 더욱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과연 이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실적이 찍힐 것이냐 이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자체 혹은 이 가치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뭐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겠으나 만약 없으신 분들은 저는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천천히 대신에 이제 천천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뭐 강하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다음 랠리를 좀 기대하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펼치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뉴 트렌드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는 주가를 7만 원 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과연 그에 맞는 그 기대에 맞는 성과가 나오느냐인데 아직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뷰노의 주가 하락이 좀 깊었거든요. 하나
성장성을 보고 간다면은 좀 더 길게 들고 가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펩트론 볼게요. 앞서 이성사님이 기대되는 바이오 성장주 탑3 안에서 2위로 펩트론을 주셨고 오늘 6%의 상승으로 어제 이어서 올라왔습니다. 요 비만 당뇨 하면 또 펩트론 생각나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보시는 거잖아요. 네, 우선 고점 대비해서 40%의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 네. 한 6천억대 중반의 시가총액에서는 하반 경직성, 그다음에 1조대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주가, 이게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 일라이릴리, 노보디스크 이쪽과 관련된 부분의 주가 흐름들, 그다음에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FDA와 관련된 이슈 부분의 해소,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같은 경우가 장기화된다라고 하기보다 내년의 시장은 지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박스권의 주가 흐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스권 탈피도 이번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냥 박스권의 흐름으로 놓고 좀 살펴보고 아마 새로운 트렌드의 부각이 연말에는 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시세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아마 새로운 트렌드의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내 트레이딩으로 펩트론을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겠고요. 내일장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가 가장 문제시됐던 것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시장에는 들어왔으나 현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였었는데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현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IT 전기전자를 이제 필두로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이것들이 이제 지속성을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난주 LG전자, 삼성전자, LG엔솔이 보여줬다시피 시장의 대내적 변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 숫자가 찍히는 쪽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시면서 이번 장을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악재를 가슴에 좀 품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악재는 여전히 품으며 실적주에 집중하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네요.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사님의 내일장은요? 네, 오늘 거래소 수급은 뭐 이 정도면 긍정으로 보여요. 비록 네. 전기전자 쪽으로 몰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1,000억대 후반 정도 매수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해야 좀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수급의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지수 단으로는 거래소는 2,400, 코스닥은 800이 박스권 하단 강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개파락이 나타나서 이 정도 지수 수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의 패턴으로 보여왔듯이 2차 전지 시총상위 반도체 이쪽 같은 경우가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800이 박스권 하단이다. 그럼 그 안에서 하단에 매수하고 좀 올랐을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